천간의 글자. 우리가 천간의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천간의 글자를 10개가 있죠. 10개가. 한번 보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개의 글자가 있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의 천간의 글자가 있는데, 이 천간을 지금부터 갑을, 병정 이렇게 하지 말고 음양오행의 분화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양과 오행을 복습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 글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음양오행의 분화 과정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시간을 표현하고 어떤 운동성이 있는지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 맨 처음에 우주는 자평진전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자평진전에 우주는 크게 2개로 나뉘었어. 하나는 동의 기운과 정의 기운으로 나누어서 동을 양이라고 하고 정의 기운을 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해요. 이게 출발이죠. 동의. 그러면 이 글자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과 음이, 동의 기운이 양이고 정의 기운인데, 이 동의 기운은 다시 또 둘로 나뉘었어. 이것은 동의 기운이 시작되는 모습을 초동, 동의 기운이 무르익은 걸 극동, 정의 기운이 시작되는 걸 초정, 정의 기운이 무르익은 것을 극정. 그래서 요 초동을 소양, 요 극동을 태양, 노양이라고도 하죠. 태양. 초정을 소음, 극정을 태음이라고. 그리하고 다시 이 사상이 여기에다가 이 오행, 구어, 기중이 오행을 사상에다가 배치할 수 있으니 소양을 뭐라고 한다? 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태양을 화자, 태양야, 금자, 소음야, 수자, 태음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토라는 놈은 토라는 것은 양, 노, 소, 목, 화, 금, 수, 기운이 서로 부딪혀서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하고 연결을 잘할 거고 인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이렇게 오행이 나왔다. 이렇게 오행이 있는데 다시 각 오행별로 또 기와 질, 다른 말로 양과 음이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존재하느냐? 목도 양과 음, 화도 양과 음, 다 양과 음이 존재하죠. 근데 이 양과 음을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제 천간을 소개하기 전에, 자, 동의 기운과 정의 기운을 명확히 이해해야 돼. 제가 그래서 기운과 운동성의 키워드로 동은 움직임이고 정은 멈춤이고, 그 다음에 동은 발산이고 정은 수렴이고, 동은 능동이고 정은 수동이고, 동은 분열이고 정은
통일이다. 그 외에도 많이 있었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동이라고 하는 기운은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 발산하려고 하는 기운, 능동하려고 하는 기운, 분열의 기운 등을 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 수렴, 수동, 통일의 기운들을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운을 양이라고 하고 이런 기운을 음이라고 했다라는 걸 잊지 말고, 이 기운들이 이것은 시작될 무렵이죠. 시작될 무렵. 이것은 뭐야? 극에 이르는 무렵이에요. 극에 이르는 무렵. 무르익은 거야. 무르익은 거. 이것은 움직임이 시작의 개념이에요. 시작. 뭔가 기운이 시작되는 개념. 이것은 뭐야? 무르익은 개념. 무르익은 거. 그러니까 움직임, 발산, 능동, 분열의 기운이 시작되는 기운이고, 이 극동은 움직임, 발산, 능동, 분열이 무르익은 것을 극동이라고 해요. 똑같이 여기도 똑같죠. 그래서 먼저 오행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양오행의 분화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 또 하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해 봅시다. 이것은 목은 뭐야? 아침이고, 1년으로는 봄이고, 인생으로 보면 소년기죠. 이게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 이게 화는 이게 낮이고, 이게 여름이고, 이게 청년기예요. 청년기. 토는 연결이죠. 연결. 금은 저녁이고, 가을이고, 중장년. 왜? 멈춤, 수렴, 수동, 통일의 기운이 이것은 시작될 무렵을 초정이라고 하고, 극정은 무르익을 무렵. 이것은 그래서 하루로는 밤이고, 겨울이고, 1년으로는, 인생으로는 노년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운동성으로는 봄은 솟아나는 곡직의 운동성, 화는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염상의 운동성. 이것은 토는 다 들어있었죠. 씨앗 뿌리고 거두고 가색의 운동성. 이건 하나의 전환이죠. 전환. 금은 떨어뜨리는 종혁의 운동성. 수는 모아서 윤하의 운동성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을 꼭 잊지 말라는 거지. 지난 시간에 오행의 본질은 각각 제가 숙제를 다 내드렸죠. 책을 읽고 정리 다 했을 거고, 그러게 되면 목이 색깔로는 청색, 방위는 동쪽, 숫자는 38, 이런 거, 그리고 오상으로는 어질인, 그다음 화는 방위로는 남쪽, 그 다음에 숫자는 2하고 7, 그 다음에 A, A 범절 할 때 에, 토는 방위로는 중앙, 숫자로는 이게 5하고 10, 그 다음에 색깔로는 황색, 황금색, 노란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색깔 다 있고, 그 다음에 오상으로는 미들신. 금은 색깔로는 하얀색, 그 다음에 방위는 서쪽, 숫자는 4하고 9, 그 다음에 색깔 했고 오상으로는 의리. 수는 방위로는 북쪽, 색깔로는 검정색, 그 다음에 숫자는 1하고 6, 그 다음에 오상으로 하면 지혜, 지식. 이런 이야기도 다 우리 이제 숙제를 하면서 충분히 익히셨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거야. 그러면 음양으로부터 사상 그리고 오행, 음양과 오행에 대한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또 하나 보면 음양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건? 해가, 제가 이야기했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루야 하루. 하루를 음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음양이 계속 봐요.
사계절을 돌아가는 거죠.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래서 음양오행은 하루가 사계절을 가는 모습이 음양오행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느껴지죠? 자, 자평진전에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오행이 있음인데 또 식간 12지지가 있음인가 라고 하면서 식간 12지지를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행이 다시 양과 음으로 분화돼서 오행이 5개가 각각 2개씩 분화되면 몇 개가 되는 거죠? 10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행이 분화하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지 말고 양과 음으로 분화돼서 10개가 되니 이 10개를 십천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나옵니다. 십천간. 그래서 여기에 오행이 다시 2개씩 분화되는 거죠. 자, 양과 음으로. 양과 음으로. 토도 양과 음으로. 금도 양과 음으로. 수도 양과 음으로. 그럼 몇 개죠? 10개가 돼. 자, 처음에 아까 제가 했죠.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여기다 배치를 어떻게 하냐. 목에 이 첫 글자가 여기에 갑목. 이 써줘야 돼. 읽을 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갑이라고 읽지 말고 뭐라고 읽는다? 갑목 이렇게 읽으시라고. 갑목. 뭔 말이야? 아, 갑이라는 글자는 목에서 분화됐어요. 이걸 딱 담고 있는 거야.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명리 언어에서 출발이 뭐라고? 음양오행의 분화 과정이라고 했어요. 갑목. 음은 을목. 이렇게. 목의 기운이 갑목, 을목. 시간으로 보면 어떻게 구분되냐? 이 아침의 기운이 시작될 무렵이 갑목이고 아침의 기운이 무르익은 게 을목인데 너무 그게 좀 우리한테는 나누기가 좀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계절로 이 구분을 할 수 있다. 어떻게? 갑목은 봄의 기운이 시작될 무렵이니까 뭐야? 초봄. 을목은 봄의 기운이 무르익을 무렵이니까 늦봄. 무르익은다는 것은 이것은 뭐야? 음의 속성이에요. 음의 속성. 무르익은다는 뭔 말이야? 어떤 기운이 가장 극에 이르러서 더 이상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약간 정체되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건 음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르익음은 음이에요. 그 다음에 병화는, 화는 어떻게 나오냐면 병화, 정화. 병화는 양화고 정화는 음화가 되는 거예요. 병화는 시간으로 뭐라고요? 초여름, 여름의 기운이 시작되는 게 병화. 여름의 기운이 무르익은 것은 늦여름이죠. 정화. 그 다음에 토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했죠. 토라는 것은 자연의 연결. 이 양에서 음으로 연결해 주는 게 토죠. 어떻게 연결해 주냐? 봄에 이게 자연의 곡선이야, 자연은. 봄의 기운이 시작돼서 봄의 기운이 만물에 막 꽃들이 번지듯이 급속도로 에너지가 막 커져가죠. 쫙 퍼져가. 다음에 그 에너지가 떨어뜨리는 만물이 마르고 건조해지면서 낙엽을 떨어뜨리고 기운이 이제 떨어져. 그리고 겨울을 보내는 어떤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뭐다? 요게 토야, 토. 토. 뭔가 소양의 기운에서 태양의 기운으로 커져갔다가 이게 소음으로 떨어뜨리고 태음으로 다시 이제 다 수렴하는 이 가운데 자연에는 토가, 연결의 토가 있어요. 그래서 토의 가운데를 딱 보면
화의 기운보다도 조금 더 올라와서 극에 있는 양의 극단의 모습, 절정의 모습이 있고, 이쪽은 이제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음이 시작되고 전환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요게 요 모습이 양토고, 요게 음토다. 응? 그죠? 그래서 토의 양은 이것을 무토라 그래요. 무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무토라 그래요. 무토. 그 다음에 요 음토를 기토라 그래요. 기토. 그러니까 이것은 양의 극단, 이것은 음이 시작되고 전환하는 모습. 진토도 있잖아요. 예? 진토. 지금 천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토, 기토. 그래서 천간의 10글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의 기운이 시작되는 모습은 경금, 그 다음에 신금. 경금을 뭐라 그래? 가을의 기운이 시작될 무렵이니까 초가을. 이것은 늦가을이 되겠죠. 늦가을. 수는 임수, 계수 이렇게. 그래서 임수는 겨울의 기운이 시작되니까 초겨울, 계수는 늦겨울이.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토탈 이것을 뭐라고 한다? 10개의 천간이라고 한다. 10개의 천간. 10천간. 10천간을 어떻게 이해한다? 음양오행의 분화 과정에서 이해해야 돼. 갑을병정은 뭐에서 분화됐어? 양에서 나왔어. 양에서 나왔죠. 응? 양에서 요것은 소양이고 이건 태양이잖아. 그리고 경신임계는 음에서 나왔죠. 음에서. 경신은 소음, 임계는 태음. 그리고 토는 두 개로 나뉘어서 하나는 소양, 태양보다도 더 극에 있는 양의 극단, 기토는 이제 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음이 시작되는 게 기토. 음양오행의 분화 과정 속에 이해했고, 그 다음에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봄이 시작되고 봄이 무르익고, 다시 여름이 시작되고 여름이 무르익고, 가을이 시작되고 가을이 무르익고, 겨울이 시작되고 겨울이 무르익고, 시간의 개념을 얘가 뜻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잘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뭘 이해해야 돼? 기운과 운동성을 이해해야 돼. 기운과 운동성. 자, 이 간목은 요 운동성이 이런 모습인데, 이거에서 이 운동성이 시작하는 거야. 솟아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간목이겠죠. 그 다음에 을목은 솟구쳐 오른 다음에 가지를 벌리는 모습이 되겠죠. 가지를 벌리는 게 을목이다. 병화는 정신없이 뻗어나가는 이 모습에서 이 모습의 기운이 시작될 무렵이야. 초여름, 양이니까. 양.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 을목은 무르익은, 이 뻗어나가는 게 더 무르익어. 그런 건 어떻게 해? 이것을 퍼져나가는데 2차 폭발하는 거야. 폭죽이라고 하다. 폭죽. 그 다음에 무토는 어떤 운동성? 가색의 운동성. 이것은 화하고 친하죠. 화하고. 화보다도 더 극에 이르러서, 더 극에 가서 조금 더 나가려고 하는 모습. 무슨 말이야? 화를 이렇게 표현하죠. 태양, 빵빵해진 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무토. 기토는 팽팽히 뻗어나가는 모습에서, 화죠. 화 모습에서 바람이 딱 빠지기 시작하잖아. 바람이 안으로 들어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해. 이게 이제 기토의 모습.
다음에 경신. 경신은 떨어뜨리는 이 종력의 운동에서 초가을의 양은 이제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나무의 물기가 아래로 쭉 뿌리 쪽으로 다 보내죠. 왜? 겨울이 오면 얼어버리거나 물기가 나무에 남아있으면 얼죠. 그러니까 물기를 뿌리로 보내는 마르고 건조시키는 운동. 신금은 떨어뜨리는 것들에 있어서 가위로 잘라내 자르는 거. 분리시키는 거, 분리. 그러니까 나무에 있는 열매나 낙엽들, 말라버린 낙엽들 툭툭 잘라내. 그래야 이제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 운동성들 띈다. 임수는 윤화의 운동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으기 시작하는 모습. 계수는 모으고 또 모으면 뭐 어떤 게 돼? 얼음. 또 모이고 하면 얼음 형태가 되잖아. 얼음. 그래서 이렇게 운동성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청가는 하나 더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뭐 이해한다 했어? 청가는 하늘의 특정한 에너지를 기호화한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어.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간목이라는 건 하늘의 낙내를 이야기해. 낙내. 번개. 그게 간목이야. 그 다음에 을목은 하늘의 바람. 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을 부는 걸 알 수 있다. 바람. 병화는 만물이 팍 멀리까지 퍼져나가 비추는 모습이죠. 태양. 정화는 폭죽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에서는 별. 그 다음에 무토는 양의 극단. 나는 나는 태양으로서 내가 이 하루를 잘 보내고 이제 넘어간다. 하지만 다음에 또 올 거다 하면서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 노을. 기토는 음이 시작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언덕에 지금 이게 이제 금자인데 지금 뭐가 구름이 딱 끼면 뭐가 된다고요? 그늘이 끼어. 그게 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 구름이 기토야. 음이 시작되는 거, 구름. 그 다음에 경금은 달. 컴컴한 밤에 휘영청하게 뜨는 거. 태양이 이제 낮을 상징한다면 달이 밤을 상징한다고 할 때도 이야기 알죠? 달. 신금은 서리. 임수는 이슬. 계수는 비. 비는 비인데 생명을 이거 씨앗 형태죠. 씨앗 형태로 다시 봄을 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 중에서도 이제 만물이 깨어나고 소생하는 어떤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는 봄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비. 하늘의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하늘의 에너지. 이렇게 십천간을 이야기를 하고 이 십천간이 땅에 내려와 현실이 되니 이게 12개의 지지다라고 자평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봄이죠, 봄. 이건 뭐야? 여름이죠, 여름. 이건 뭐야? 가을이죠. 이건 겨울이잖아. 우리 지지는 이제 몇 개가 나와? 12개가 나와, 12개. 12개가 땅에 내려와 현실이 된다고. 12개. 12개가 4계절로 나누면 몇 개? 한 계절에 몇 개? 3개씩 들어가, 3개씩. 어떻게 들어가냐? 봄이 시작되는 인부터 시작해서 지지는 별도로 다시 공부를 하기로 하고 간단히만 소개하면 지지는 인, 묘, 진. 이것도 인목, 묘목, 진토. 이렇게. 이 정도 하면 3개월이니까 지지는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먼저
임목, 묘목, 진토. 3개월. 여름은 사화, 오화, 미토. 가을은 신금, 유금, 술토. 겨울은 해수, 자수, 축토. 이렇게 해서 각 계절은 목, 똑같이 목이죠. 양목, 음목. 봄이 시작되고 봄이 무르익고 토. 봄을 마무리하고 여름을 연결해 주죠. 토. 여름이 시작되는 사화, 여름이 무르익은 오화, 여름을 마무리하고 가을로 연결해 주는 토. 이렇게 연결, 또 이렇게 연결. 가을이 시작되고 가을이 무르익고 가을을 마무리하고 겨울로 연결해 주는 토. 겨울이 시작되고 겨울이 무르익고 겨울을 마무리해 주는 토. 다시 토가 또 봄으로 연결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2지지가 천간이랑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다. 그런데 지지는 이제부터는 현실의 이야기고 지장간을 품고 있어서 변화가 많아. 그래서 지지는 5분간 쉬었다가 다시 새로운 판에서 지지를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